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15세부터 69세까지 한 달 최대 9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도 받고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학원 교육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다닐 수 있고 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직접 참여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점으로 제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분들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어주셨고, 반대로 내가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이 제도를 알게 돼서 신청했는데 제도 기간인 6개월보다 더 빠르게 취업을 하게 돼서 취업도 하고 취업 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취업 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던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도전하시려는 분들, 또 취업이 처음이신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력서를 채울 만한 직업체험과 취업에 대한 정보와 고민을 상담사와 같이 나눠볼 수도 있으면서 지원금도 받고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가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1유형은 나이는 15세부터 69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경력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고, 그런데 18세에서 34세 사이이신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훨씬 완화된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경력은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1유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2유형은 18세에서 34세이신 구직자나 35세에서 69세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다음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계층 같은 경우를 보면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니까 만약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상담이라던가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성공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고, 1유형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해서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한 달에 9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2유형을 보면 직업훈련 참여기간 6개월 동안 취업활동 비용을 월 최대 28만 4천원씩 총 170만 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여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 카드까지 발급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지원금도 받고 내가 배우고 싶은 기술도 학원에 가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직 촉진 수당이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으시다가 6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1유형은 이렇게 남은 기간만큼의 수당의 50%를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특정 계층에 한해서 50만원을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직장을 6개월을 다니면 50만원을 받고 1년을 채우면 100만원을 성공수당으로 받아서 최대 150만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할 필요는 없겠죠.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매달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유형으로 신청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1유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2유형으로 신청하셔야 된다고 따로 안내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자가 진단도 해보실 수 있고, 고용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셔도 되니까 이 제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도 해당이 되는 건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이렇게 취업지원 신청을 눌러서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고 제출하게 되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올 거니까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로 결과를 통보받고 배정받은 상담사와 최소 3번의 방문 상담을 하고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1회차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분들은 인턴 경력 같은 거 자소서에 넣을 거 필요하시죠? 대부분 막상 취업 시즌이 되면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경력이나 경험에 생각보다 쓸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없었나 할 정도로 알바한 거라도 써야겠는데 내 직무와 연관된 점이 없는 것 같고 뭐라도 해놓을 걸이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직무에 관련된 일만 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르바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짧게나마 했던 경험, 여행을 가서 생긴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같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를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국치제도를 대학교 때 참여해보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 입사 지원이나 면접 같은 걸 작은 기업이어도 괜찮으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해보시길 권유드린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더라도 표정 관리나 실전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막바지에는 알바도 쉽게 구했었고, 방학 되면 먼저 네 자리 비워놨으니까 알바하러 오라고 할 정도로 알바 면접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회사 면접은 또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옆에서 면접을 같이 보는 사람이 너무 독보적으로 잘하면 멍 때리다가 나는 무슨 소리 하고 나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의 면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전 경험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해도 지속이 어렵다거나, 또 후기들을 보면 누구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상담사가 너무 무관심하고 형식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상담사분들 입장에서도 여유가 되신다면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겠지만 담당해야 하는 참여자가 너무 많다거나 업무가 쌓이게 되면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국시제도는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은 활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앞으로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몰라서 받지 못한 혜택이 없도록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